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비동기식 API 서버 구축을 위한 API 아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많이들 모르시고 계신 부분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먼저 파이썬 2와 파이썬 3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른쪽 아래 URL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어떻게 뭐가 달라졌나 하는 내용으로 프린트문의 괄호가 필수가 됐다, 스트링과 유니코드가 통일됐다, 그리고 인트의 나눗셈 결과가 플로트가 된다 등등등에 대한 걸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파이썬 3와 2의 차이점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임포트로 하고 있는 어싱크 IO가 되겠습니다. 파이썬 3에서 제공하는 어싱크 비동기 처리에 대한 문법이 제공이 되고 있죠. 이거는 지금 파이썬 3.5에 대한 문법이고, 파이썬 3.3부터 제공됐던 문법도 있습니다. 데코레이터로 구현하고 일드프롬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죠. 지금 3.5부터 지원되는 어싱크와 어웨이트, 지금 나와 있는 어싱크 같은 경우 3.7 버전 이후에서는 더 적절한 키워드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라고는 나와 있는데, 3.7이 내년에 배포가 아마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는 이 어싱크 비동기에 대해서 어떻게 썼나 확인을 해보면, 이제 그린 스레드를 사용하는 G 이벤트 방식이나 아니면 콜백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는 콜백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는 토네이도 파이썬 2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3.3부터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썬 2나 파이썬 3의 차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파이썬 3.2와 3.3 이후 버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파이썬 3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3.2 이전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대와 파이썬 3와 파이썬 2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싱크 IO가 개발되면서 많은 모듈들이 어싱크 IO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듈들로 대체되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레디스 모듈은 AIO 레디스, PyMySQL은 AIO MySQL, 보토 같은 경우는 AIO 보토 코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됐는데, 문제는 이 어싱크 IO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버전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많이 낮죠. 실제로 제가 이걸 사용을 할 때도 보면은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기능인데 왜 없지 하고 보는 것도 있고, 문서도 좀 빈약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2.2.2를 기록하고 있는 AIO HTTP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AIO HTTP는 가장 빠른 응답을 갖고 있는 파이썬 서버를 구현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맨 아래에 있는 게 AIO HTTP고 맨 위에 있는 게 위스키입니다. 좀 혹시 헷갈릴까 싶어가지고요. 지금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링크에 보면 AIO 라이브러리스가 있는데, 거기에 순위별로 제일 위쪽에 AIO HTTP가 위치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1위와 2위의 차이가 스타가 매겨져 있는 게 한 30배? 2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 AIO HTTP를 가지고 서버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웹 프레임워크가 뭐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인 답이 API 아워가 될 수 있습니다. API 아워는 가장 어싱크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AIO HTTP를 사용한 웹 프레임워크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API 아워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 바에서 첫 번째를 봐도 패스트, 가장 빠른 거를 우선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하는 것도 이것도 홈페이지 자료인데요. 플라스크와 API 아워의 속도 간의 차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전이 너무 낮습니다. 그 말인 즉슨 다큐먼트도 많이 부족하고 기능도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API 아워가 발전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사용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은 저도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걸 치고 싶었는데. 아유.
징을 꼭 한번 쳐보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을 잘 지켜주셨네요. 제가 이거 소원이었거든요. 엄청 쫄랐거든요. 이거 해달라고. 크게 말해주세요. 잘 안 들려요. 그럼 듣지 마세요. 네, 다음은 윤성순님께서 네, 나와주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나와 있으니까 더 얘기는 하네요. 시작. 안녕하세요, 윤성수입니다. 평범한 개발자의 마이크 사용기라는 제목을 지금 달아놨는데, 사실 그동안 강연이랑 그 발표를 우연히 하게 된 거랑 지금 멘토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소감을 좀 얘기해보고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평범하다라는 단어로 저를 개발자로서는 저를 정의하고 있는데, 뭐 특별히 뭐를 해본 것도 없고 특별히 뭐 성과를 거둔 것도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강연과 발표를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사실 발표를 할 거라고는 2011년도 그때쯤에도 저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한 세미나 모임에서 책을 증정을 받으면서 이 책을 받았으니까 이제 발표를 해보라 라고 해서 발표를 진행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표 준비라든지 뭐 여타 준비를 할 것에 대해서 생각을 제대로 못한 게 있어서 대차게 망했습니다. 원래 30분 예상했는데 20분밖에 못했고, 그리고 뭐 마지막에는 얼버무리듯이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동안은 제가 사실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작년 말쯤 해서 저한테 발표 기회를 한 대학교 쪽에서 주어서 그 강연을 거기서 두 번째였지만 거의 처음이나 마찬가지인 수준으로 한번 했었고, 그리고 나서 2월 달쯤에 KCD라고 하는 행사에서 원래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만 할 발표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좀 큰 행사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인연이 되어서 모 고등학교 쪽에 강연을 한번 하고 동아리 멘토링을 진행을 하게 되었죠. 물론 공백 몇 년 동안은 열심히 일했다라고는 얘기를 해야겠죠. 이렇게 도전하면서 사실 배운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거를 좀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자면요, 발표 주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몰랐나? 이 정도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이 정도뿐이었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간에 책도 사기도 하고 뭐 발표 내용도 다시 뒤엎어서 다시 정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얼핏 들었던 한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정확히 알아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야. 모 소장님께서 같이 술을 마실 때 이런 얘기를 해주셨죠. 이 말을 예시를 뭐 하드디스크랑 메모리의 비교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들었었는데, 뭐 지금 당장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또 그리고 설명하는 방향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도 배우게 되었죠. 물론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좋은 설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기초 지식이 없거나 또는 모르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하는 방향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더라고요. 물론 강제로 이렇게 설명을 요구를 해갖고 뭐 이해를 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듣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여러모로 기획을 바꾸기도 하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원래 발표 준비 이틀 전에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어느 분께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발표 자료도 오늘 새벽에 완료를 지었던
파일입니다. 별 내용은 들어있지 않더라도 사실 이렇게 준비하는 게 힘든 거로구나 라는 거를 여러모로 배우게 되었죠. 결국 발표를 한 것은, 그리고 강연을 한 것, 그리고 멘토링을 한 것은 지식을 알린 게 끝이 아니었고, 다시 내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었나?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었나? 그리고 이 지식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을 검증하는 단계와, 그리고 새로운 지식이었으면 이 지식을 전해주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들게 준비를 했다면 어떻게든 보람은 있었다. 이것도 같이 배우게 되었죠. 그래도 마지막 장이었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수찬. 네. Hello, my name is Yuri Suchan. I'm from Czech Republic, which is over there in Europe. And I work for Kiwi.com, which is a company which use some tricks to sell cheap tickets. And we are also hiring Python engineers. We are sponsoring visas. So if you would like to work in Europe, this could be a chance for you. And my talk will be about MyPy, which is a tool for code static analysis. As you know, Python is a dynamic language, which is cool to some extent, but if your code base will become as large as ours or Dropbox, which is actually author of this tool, the dynamic attributes of Python will become a bit painful. So I have here one example from code review in which I was reviewing, and can you see the error there? Well, you probably can, but you should not search for such things manually, because we have computers, and if you can optimize something, you probably should optimize. So we can use Pylint, which is, I guess, linter everyone knows, and as you can see, this code is rated 10/10. But if you will use MyPy, you can see that there are actually 2 errors in the code, and MyPy can catch errors which Pylint will ignore. So this can be really useful. It can save you effort while doing code reviews or doing refactoring, and it will catch these things automatically for you. It's really easy to start using it. You will just pip install MyPy, and then you can use MyPy where you will specify which code base you want to check. There are 2 ways how to specify it. Either you will enter the path, or you will enter the package Python path, and then you can specify if the code base is Python 3 or Python 2. Python 3 is by default. How to extend your code base so it can check your types. In Python 3, you have the type annotations. In this example, the extra type informations are marked with orange color. So you can see the first parameter is dictionary, second parameter is Boolean, and the return type of the function is Boolean as well. In Python 2, the syntax is not supported, so the way how you should do it is via commands. So you will specify their command just after the function declaration, which is in this format, similar as to the previous example. So you will say its type, and then you will list the types and specify the return value. MyPy can see the commands which are declared this way, and this will check even if it looks like only a comment. Now here is an example if it works. As you can see, the first parameter is dictionary, second parameter is Boolean. So if you will call the wrong parameter types, in this case a list,
and integer, you can see that the MyPy will catch these errors. So there are only gains. There's no reason not to use such tools. So if you are not using MyPy, I think you probably should. Thanks for your attention. 감사합니다. 무려 1분이나 일찍 끝내주셨네요. 다음은 최기현님. 네. 이거 무슨 키를 눌러야 되나? 이 방향키로 넘어가셨나요? 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마이크 좀 너무 높. 잠시만 네. 너무 높아. 제가 키가 작아서. 예. 예.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해석 가능한 영상 변환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최기현이고요. 저희가 오늘 주제랑 관련된 개인적인 이력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은 스마트 스터디에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네이버 동영상 플랫폼 개발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취미로는 블루레이 DVD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젠 안 하고요. 취미로 TV 녹화랑 광고 자르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요. 수집한 블루레이 DVD랑 녹화한 영상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안 만듭니다. 영상 재생 서버 제작도 한번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안 하고 있고요.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이제 스마트 스터디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사 첫 해에는 다양한 영상을 모바일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영상을 자동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잘 돌아갔습니다. 한동안은요. 그리고 회사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영상의 수가 늘어나고 조금씩 문제가 생기더니 결국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우린 다 특정한 선택을 하게 되죠. 고쳐야겠다. 그래서 기존 코드를 보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코드냐 하면 FFmpeg에서 영상을 특정한 포맷으로 변환하는 코드예요. FFmpeg을 쓰신 분들은 대충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누가 이런 걸 읽겠어? 라는 아무도 이해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제가 이걸 평생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모든 프로그래머들한테 FFmpeg이나 라이브 AV를 배우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잠시 영상 파일의 구조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mp3 때문이긴 한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AVI나 MKV나 MP4를 뭔가 코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거는 코덱은 아니고 사실은 컨테이너고요. 이 컨테이너는 여러 개의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랙은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영상 트랙, 음성 트랙, 그리고 자막 트랙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트랙을 코덱으로 압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랙은 어떤 입력을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해주는 게 코덱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충 보면 이런 식입니다. 영상 트랙은 뭐 H.264나 HEVC, 뭐 MPEG, 뭐 음성은 AAC, AC3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코덱으로 트랙들이 구성이 되게 되고요. 결국 트랙들을 모아서 컨테이너에 담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상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트랙을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입력이 있어야겠죠? 이 입력이 있고 필요한 경우에 필터를 걸 수는 있어요. 필터가 없으면 입력과 출력은 똑같을 거고요. 그래서 입력을 보통 인스트림이라고 부르고 출력을 보통 아웃스트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출력물을 코덱으로 압축을 하면 이제 트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입력을 받아서 필요한 경우 필터 걸고 출력을 만든 다음에 그걸 코덱으로 압축해서 트랙을 만들고 그 여러 가지의 트랙들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담으면 여러분이 보고 싶은 영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을 바탕으로 만든 게 미디어 컨버터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라이브러리? 뭐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인 사용법, 가장 간단한 사용법은 이런 거예요. 미디어 컨버터에서 미디어 컨버터라는 클래스를 임포트해서 원본 파일을 앞에다가 두고 목표 파일을 뒤에 두면 확장자를 이용해서 그 컨테이너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포맷으로 일단 변환을 해줍니다. 근데 뭐 이 정도 할 거면은 굳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트랙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오디오 트랙이라는 곳에다가 원본 웨이브 파일을 AAC로 변환을 하겠다라는 명령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랑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요. 보시면 차이가 10초라는 duration이라는 값을 설정했죠. 이렇게 하면 SRC 웨이브에서 딱 10초만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영상을 변환하고자 할 때 쓰는 거죠. 비디오 트랙에서 src.mp4 파일 안에 있는 거를 h.264로 바꾸고 오디오 트랙의 src.mp4에 있는 오디오 트랙을 AAC로 바꿔서 dst.nkb 파일을 만들어주는 명령이 됩니다. 이게 조금 특이한데요. 오디오 트랙이랑 비디오 트랙의 입력값으로 none을 넣으면 오디오 트랙의 경우에는 무음 오디오를 넣게 되고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무음 오디오 트랙 10초짜리를 만드는 거죠. 아래 거는 오디오 트랙 src mp3를 AAC로 변환을 하되 비디오 트랙은 검은 화면 640320 아마 그 사이즈의 검은 화면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봐도 사실 되게 읽기가 아주 편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몇 장 아, 마지막 장이었네요. 다음은 안주님. 네. 어떤 거죠? 어떤 걸까요? 안주 좋은 날. 아, 여기 있군요. 마찬가지로 5분이고요. 네. 준비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정보시스템학과에 다니는 안주근입니다.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네, 저는 여기 그 타이콘에 학생 개발자분들 좀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했던 경험들 나눠봤으면 좋겠어서 토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설명 그것대로 했고요. 코딩을 시작한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파이썬으로 먼저 시작했고요. 장고 되게 많이 썼었고 판다스로 과제 되게 많이 했었고 AWS 조금 만져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제가 학부생 스타트업 강연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대기업의 경험이 있거든요. 인터넷 했던 경험이 있어서 스타트업과 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스타트업 인턴을 이제 해보려고 했던 이유는 대기업 인턴 아까 말했듯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거기서는 제가 어떤 저만의 것을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좀 뭔가 이제 재밌는 거에 일해보고 싶고 그리고 나의 코드를 진짜 쓸 곳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찾은 곳이 다 똑같은 데로 이렇게 번치 찾아봤고요. 원티스 찾아봤고 링크드인에 이제 뭐 이력서를 올렸더니 이렇게 연락도 왔었고 뭐 이렇게 찾아보다가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마이뮤테스트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그 팬들이 참여해서 아티스트리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콘서트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카니에 웨스트나 뭐 마룬 5나 정상급 아티스트들과 성공적인 투어를 진행했다고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13개 언어로 지금 서비스 중이었습니다. 이걸 선택한 이유는 저는 음악을 되게 듣기를 좋아해요. 실제로 벤폴저라는 되게 유명한 팝 가수가 있는데 다음 주에 아일랜드로 갑니다. 보러. 그래서 이제 웹도 괜찮아서 여기에 들어가면 조금 더 재밌게 제 삶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근데 여기 일을 한번 인턴 해보려니까 안 뽑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메일을 스티우님께 그냥 바로 보냈습니다. 예, 보시면은 뭐 흥미가 생겨서 보낸다 했더니 좀 기다렸더니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됐고요. 제가 하게 된 일은 데이터옵스라고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CEO님을 위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만드는 걸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트업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인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BI 솔루션이라고 SQL만 하면은 바로 차트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직접 제가 사는 것까지 했었고요. 있는 거는 키스메트릭이라고 유저 비헤비어 이제 뽑아내는 어널리틱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로우 제이슨밖에 없었고 데이터들 데이터베이스들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런 뭐 타블루라든지 페리스코프, 루커, 노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애들과 직접 영어로 컨택을 해야 됐고요. 근데 애들 이제 시차가 반대니까 새벽에도 이제 근데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막 얘들이 저 인턴인데 인턴이라고 말 안 하니까 되게 이상한 영어를 해도 받아주고 돈 쓰는 영어 되게 쉽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 아키텍처도 직접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키스메이트 데이터가 언스트럭트예요. 제이슨으로 쫙쫙 들어오는데 이거를 이제 커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아스나라는 게 있더라고요. AWS에. 근데 그거를 잘 쓰려면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면 파티셔닝을 좀 해줘야 돼요. 그
파이브 기반이라. 그래서 그걸 람다로 들어올 때마다 제가 다시 클리닝 해주고 또 필요한 루컵 테이블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 데이터나 API를 쫙 끌어가지고 레드시프트 넣고 그래서 결국 만들었고요. 그리고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는 장점은 이제 제가 스타트업에서 처음은 아니고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되게 자유도 봤어요. 옷도 되게 그냥 추리닝 입고 와도 되고 되게 편하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마시는 거 되게 많고 그리고 돈도 되게 케바케긴 한데 여기는 되게 많이 주더라고. 대기업인터는 정말 취재 시간만 줬었는데 그걸 2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코드가 실제로 쓰이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뭔가 만들어내면은 누군가는 그걸 쓰고 그리고 내가 만들었다는 기쁨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약간 다들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할 시간이 없었고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 이게 명확한 디렉션이 없어서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안 맞을 것 같고 결국은 내가 공부해야 돼서 잘 알아서 만드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단점이고 저한테는 이거는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자유롭게 일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론은 재밌었습니다. 결국엔 선택인데 되게 여기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보니까 되게 다른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되게 행복하게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회사 계신데 되게 감사하다는 말 듣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장고 개발자 구한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장고는 아니고 백엔드 MSA로 넘어가서 백엔드 개발자를 구하는데요. 저나 이제 마이믹 테스트 되고 계신 분 계시면은 말 걸어오시면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되게 자랑 조금 시간이 남아서 자랑을 좀 하자 보면 되게 하겐다즈 많고요. 냉장고에 먹을 거 되게 많고 장비들도 되게 좋아요. 키보드 막 다 사주고 원하는 거 막 맥도 원하는 거 다 사주고 모니터 원하는 거 사주고 그래서 되게 행복하게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0초) 남았는데 다음은 성대현님. 네, 발표가 2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거죠? 네? 제 눈이 안 좋아서 읽어보면 이거 안 돼. 이거 공개되면 안 돼. 그렇지. 네. 5분이고요. 예. 준비 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성대현이고요. 이번에 파이썬으로 오픈소스 한글 라이브러리 기여 제안하기에 대해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자기소개하자면 저는 성대현이라고 저는 올해 5월달에 이제 군원 파운데이션 멤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에 관심이 많으면서 동아시아 문자 배우기가 취미이고 제가 요즘 배우는 게 중국어, 일본어 배우는 게 취미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오픈소스 개발자 취미가 이제 오픈소스 개발인데 지금 근엄 구차 맵이나 KD K 캐릭터 셀렉트라는 문자표에 제가 여러 개를 기여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군원 구차 맵에 이제 기여를 하면서 제가 군원 파운데이션 멤버가 됐고 이제 KD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기여를 하면서 아마 KD 쪽에도 많이 이제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군원 구차 맵에서는 C하고 펄로 이제 개발했고요. C하고 펄로 이제 오픈소스 기여를 했고 KD 관련해서는 C++로 기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링크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제는 제가 한자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은 한국어 발음하고 베트남어 발음을 제가 추가했고 그 다음에 그런 구차맵에서 제가 한글 음절에서 선택하면은 문자 나누기에 초성 이응자하고 중성하고 종성까지 다 표시할 수 있도록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KD 관련해서는 KD 캐릭터 셀렉트 쪽에서 선택된 한글 음절에 대해서 초성, 중성, 종성 표시하는 걸 제가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왜 파이썬이 없잖아요. 예, 파이썬이 없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쪽 관련해서 다시 설명할 건데요. 지금 제가 작년 말쯤에 일본 교토대학에서 나온 논문 문서를 읽게 됐습니다. 그 문서 관련해서는 그 교수님 다음에 이제 한국의 입력령 한자 코드에 대한 일본어로 된 논문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 부속 동아시아 인문정보학 연구센터에서 한국어에 대한 코드의 히스토리를 이제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한 한자 코드가 어떻게 변화되면서
그 대한민국 대법원에 있는 한자표에 있는 한자 내용을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보여준 논문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 사이트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대한민국 임명령 한자표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공개한 한자표이고요. 거기에 대한 링크는 다음과 같고요. 거기에 대한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라이브 한글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거 한글 입력기에서 필수로 들어가는 라이브러리고요. 그 라이브러리에 한자 파일을 제가 읽어보게 됐습니다. 읽어보니까 대법원에서 발표한 임명령 한자에서 158자가 빠진 걸 제가 확인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교토대학에 있는 야수오카 고이치 교수님한테 제가 이거 사용해도 되냐, 교수님의 결과물을 사용해도 되냐 했더니 예,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락 받은 다음에 제가 파이썬으로 라이브 한글의 한자 파일, 텍스트 파일을 목록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거기에 대한 파이썬 코드는 저기 깃허브에 올려놨고요. 한자 텍스트 파일을 읽은 다음에 SQLite 파일에 저장하고 교수님의 교토대학의 야스오카 고이치 교수님의 작업물을 파이썬으로 클론을 한 다음에 자료가 이제 DB에 이제 저장된 존재하는지 확인 후에 없으면 추가하고 그 DB 테이블에 존재하는 내용을 가나다 성으로 소팅한 다음에 텍스트 파일로 변환해가지고 변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라이브 한글 라이브러리에 대한민국 대법원 임명령 한자 내용이 있으나 텍스트 파일에 누락된 158개의 한자를 추가를 했고 지금은 컴퓨터이신 최한지님이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관련해가지고 빠진 한자들을 제가 이거 추가한 얘기고요. 이거 추가하고 나서 보니 라이브 한글 텍스트 파일에 한자 텍스트 파일에 보니까 생각보다 약간 오류가 있는 걸 많이 발견해가지고 제가 다시 정리를 할 건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하고 같이 참여하시는 게 어떤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가 저번 주 이제 토요일 날에 제가 대만에서 열리는 코스컵에 행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중국어 처리에 대한 그 컨퍼런스를 듣게 됐습니다. 저 중국어는 잘 못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예.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 예. 뭐지? 다음은 조성수님. 네, 굉장히 떨리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발표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건데 작년에 원래 하고 싶었는데 제가 작년에 저 뒤에서 슬라이드를 넘기는 바람에 이걸 못해서 이번에 하게 됐는데 이걸 오늘 만들었는데 제가 오늘 세션 운영 담당을 해가지고 급하게 만들었어요. 어쨌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저는 2014년도 파이콘 한국 때부터 자원봉사자로 했고요. 2015년도에도 자원봉사자로 했고 2016년도에 뭐에 이끌렸는지 몰라도 준비위원회에 합류를 해서 지금까지 프로그램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했냐면요, 2014년도 거를 캡처를 못 떠가지고 2015년도 거를 했는데 4년도에 이런 글을 발견했어요.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한대요. 근데 이때는 저는 이제 2004년도에 군대 전역하고 얼마 안 됐던 해였거든요. 근데 할 게 없어서 지원을 해봤습니다. 한번 지원을 할 때는 군필이어서 물건도 다르고 이것저것 잡일을 잘합니다라고 했더니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했는데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행사를 도우면서 끝나고 난 생각이 다른 컨퍼런스랑은 좀 다른 분위기예요. 아마 오늘 좀 느끼셨을지도 모르는데 다른 컨퍼런스들 가면은 제품 소개 같은 거 하고 막 그런 세션들이 주를 이루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개발자들이 개발에 대한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 뭔가 다르다, 뭔가 딱히 말은 할 수 없지만 뭔가 달라라고 했을 때 이제 어느덧 1년이 지났고요. 또 무언가에 이끌려서 2015년도에 자원봉사를 또 지원을 했습니다. 네, 이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이 컨퍼런스 나도 한번 같이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는 건데, 네, 그래서
16년도 에이펙의 준비위원회를 지원을 받습니다 라는 글을 보고 지원을 했죠. 지원을 해서 선발이 돼서 프로그램 팀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프로그램 팀에서 일을 했고 올해도 프로그램 팀이었어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 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러한 일을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공지를 때리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키노트 발표자 모집하고 CFP 발표안 모집을 하고 리뷰하고 그거에 따라서 시간표 만들고요. 발표자들을 돌봅니다. 네. 그리고 자원봉사자 모집도 하고 자원봉사자도 돌봅니다. 그리고 튜토리얼과 스프린트도 이번에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모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과 같은 세션 운영까지 하는 게 프로그램 팀에서 하는 일이죠. 하나씩 보면요. CFP 모집을 합니다. 올해는 총 111개의 CFP가 들어왔어요. 이거를 다 리뷰를 합니다. 어떻게 리뷰를 하냐면은 이렇게 이름과 이메일은 다 가리고요. 제목과 카테고리, 간략한 설명, 자세한 설명, 발표자분들이 올려주신 그 내용 그 자체만으로 가지고 111개를 다 리뷰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각자 점수를 달아요. 그렇게 해서 코엑스에서 몇 개의 방을 빌렸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션의 개수를 정하죠. 이번에는 총 60개의 세션이 선택이 됐고요. 그중 10개가 취소가 돼서 제가 멘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몇 개를 더 충원을 했습니다. CFP 리뷰가 다 끝나면은 발표자분들한테 발표 선정이 되었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보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표를 만듭니다. 테트리스라고 부르는데 초급, 중급, 고급을 다 받아요. 영어도 있어요. 최대한 1시간 안에 초급, 중급, 고급이 제대로 분산이 될 수 있게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잘 분배가 될 수 있게 테트리스를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40분짜리하고 25분짜리도 있거든요. 25분짜리 2개로 하면은 쉬는 시간은 도대체 몇 분을 줘야 될 것이며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엑셀지를 다 하고 나면은 홈페이지에 올려요. 여기 보시면은 타임 있죠? 저런 거 하나하나 다 올려요. 40분짜리는 25분짜리 2개 있는데 40분이 껴있잖아요. 이거요 10분 단위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하나씩 올려요. 뭔가 이렇게 시간표 만들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 자동으로 만들어줄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PR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자 케어를 하죠. 발표자로 요청도 하고 발표자한테 뭐 공지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발표자로 리뷰도 해야 돼요. 근데 리뷰 자료를 정말 안 보내주십니다. 네. 그래도 발표는 성공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튜토리얼 스프린트는 오픈소스 공원 활동인데 국내에서 컨트리뷰터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의 울먹울먹 하던 찰나에 겨우 구했어요. 심지어 이런 글도 올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스프린트가 이번에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지를 보내는데 저희가 메일침프라는 걸 쓰는데 15초 남았네요. 이게 특성상 인박스로 안 들어가고 프로모션 탭이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메일을 자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세션 운영을 하고 제가 지금같이 멘붕을 하게 되죠. 정말 힘드네요. 아무튼 두서없이 진행이 되는데 나눔의 파이콘을 하는가?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건 저장 안 해. 다음은 신정균님 모시겠습니다. 네.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정규입니다. 오늘은 어젯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발표에 대해 기대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지식을 많이 전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닐걸? 이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제 발표는 참고로 2시간 전에 했던 이 발표입니다. 네, 책보생 만드는 발표인데 어쨌든 그래서 어젯밤에 어떻게 이걸 보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노래 가사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어젯밤에 난디가 싫어져서 어젯밤에 난디가 왜 오셔서 짠짠 뭐 이럽니다. 춤도 이렇게 출 수 있죠? 네, 그래서 원래 오피스 어시스턴트의 책 포포즈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건 아니지 해서 만들게 된 건 이겁니다. 2000년대 초에 뭐랄까 일본 서브컬처 쪽에서 나니카라는 데스크탑 액세서리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베이스웨어라는 플랫폼 위에다가
보옷을 얹어가지고 화면 한 구석에서 계속 잡담을 하는 겁니다. 스크립트를 일반적으로 대사를 쭉 주고 그냥 계속 리플레이 되는 식으로 되고 RSS 같은 거 등록하면 그 RSS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그 SSP가 이제 오리지널과 호환되는 베이스웨어인데 뭐 그게 익스큐션 엔진이고 그 다음에 쉘이라는 게 있고 마코토, 시오리, 뭐 고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름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이름은 좀 다 고스트 인 더 쉘이라는 애니메이션이랑 영화에서 나온 이름들입니다. 간단하게 고스트는 영혼이고 쉘은 껍데기죠. 그래서 이걸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뜯어고치다 보니까 도저히 제가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걸 통째로 새로 짜기로 했습니다. 그걸 결심한 게 어제 저녁 6시입니다. 그래서 삽질하게, 야, 내일이 발표잖아. 삽질하자. 그래서 막 후회를 했죠. 내가 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는가 맥밖에 없는데, 그리고 내가 왜 2002년도에 개발이 중단된 프로그램에 인젝터를 만드는데 머리를 쓰면서 MFC 고민을 해야 되는가 먼저 고민하다가 그냥 원래 생각대로 걔가 나오는 오피스 어시스턴트를 할 걸 그랬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요. 그걸 짜다가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뭐 플러그인이나 DLL을 굽거나 뭐 헤드라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나는 윈도우로 뭘 해본 지 너무 오래됐다. 차라리 리눅스나 맥이면 하겠는데. 그래서 그냥 웹 버전의 SSP 쉘 레이어를 새로 짜자고 생각을 하고 새로 짜게 됐습니다. 설계를 했죠. 물론 파이썬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니까 전부 다 파이썬으로 쓰면 좋겠지만 그냥 그때 눈에 보인 게 익스프레스여서 익스프레스로 짰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은 전부 다 노드.js를 익스프레스로 짠 거고 오른쪽은 파이썬으로 텐서플로우로 만들어서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고스트, 왼쪽이 쉘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는 REST API로 통신하는 것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1시간 정도 삽질을 했더니 어쨌든 화면이 나왔습니다. 아싸! 됐다! 근데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생겼죠. 슬슬 정신이 나가 4시간째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일단 봇 엔진을 학습시키려고 하는데 프리프로세싱 하나 더해서 말 좀 잘하게 만들려고 했더니 너무 느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노드.js랑 파이썬이 연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방어벽을 해놓은 것도 아닌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UI들이 이게 너무 오래된 프로그램의 UI를 갖고 오다 보니까 PNG인데 그 투명도가 없는 PNG입니다. 그리고 폴리머 2를 간만에 썼더니 제가 폴리머 1만 다루다가 2를 썼더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ES6, 7이 도입된 이 툴은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해결을 했죠. 보덴지는 돈을 썼습니다. 아마존에다가 GPU 클러스터를 뭐 GPU를 8개 받고 램을 한 256MB, 488MB 박았습니다. 그리고 돌리기 시작했고 파이썬은 그냥 URL 라이브러리에 리퀘스트 엄청 심플하잖아요. 그걸로 그냥 대충 주고받는 걸로 짜고 처음에는 막 라이브러리로 온갖 리컴슐레이션 잘했거든요. 포기하고 그 다음에 UI는 열심히 한 땀 한 땀 배경을 땄죠. 그 다음에 폴리머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시 40분이 됐습니다. 네, 오늘이죠 이게. 그리고 어제 여기까지 오는데 사실 저 혼자가 아니라 저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제 봇이 말을 하려면 트레이닝이 끝나야 되는데 트레이닝이 영원히 기다려도 안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모용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오리지널 데이터의 32분의 1과 워드 사이즈의 8분의 1만 추린 걸 만들어가지고 재빨리 학습을 하나를 시켰습니다. 물론 오픈소스 이제 기터에 올라갈 거는 학습이 다 끝난 애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데모는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거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돌리면은 이런 모습이 되는 데모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발표를 하게 된 거는 사실 어젯밤에 너무나 삽질을 하다 보니까 악이 받쳐서 이걸 한 번만 하긴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보려는 것도 있었고요. 네, 어젯밤에 내가 이 발표를 하려고 이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다들 별 반응이 없더라 뭐 이래서 후회되는 것도 있었고요. 한마디로 여기 예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악이 받쳐서 네, 라이트닝 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만드는데 여러분들 7시간이면 만드니까 다들 열심히 노력을 해보자 뭐 이런 겁니다. 저기 지금 UI가 웹에서 입력하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콘솔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얘가 풀링을 하는 게 저쪽으로 답변이 웹페이지 쪽에서 읽어가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 짜졌습니다. 10초 남았거든요. 어쨌든 여기 말 한마디쯤 저쪽에 말이 바뀌죠. 그리고 감정 엔진은 동작을 바꾸고 그 텍스트 엔진은 대화를 바꿉니다. 끝. 초반에 일 벌리지 마자, 막판에 일 벌리지 마자. 마무리는 동조. 새벽까지 발표 자료를 만드셨다니. 다음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의 개그 정신적 지주. 맞다. USB 있죠? USB가 어디 있지? 여기 있다. USB가 어디 있지? 잠시만요. USB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제가 있다. 아닌데? 네, 저한테 있는데 제가 어디다 놨는지. 아니 자료를 USB로 자료를 USB로 받았는데 그럼 취소하고 돼. 내일 하실래요? 잠시만요. 여기 있어요. 네, 잠시만요. 그럼 여기 이거죠? 네. 이거 뜯어도 되죠? 네. 뜯어주셔도 되죠. 안녕하세요. 되게 크게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도라고 하고요. 파이콘 첫째 날 마지막 라이트닝 토크로 파이콘 준비위원회 후기라는 거를 발표하게 됐는데, 이 앞서서 조성수님 이 발표를 하실 때 굉장히 즐거워했다는 게 굉장히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즐거웠는지, 그리고 저에게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라이트닝 토크를 하게 됐고요. 시간 언제부터 재기 시작했어요? 안 잰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CDN 회사의 엔지니어고 아이유를 좋아하는 그냥 아저씨이고 준비위원회를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에서 되게 할 말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저기 백원아님이라는 분이 고기를 사주니까 이게 첫 해는 굉장히 부담 없이 시작했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도 계속 사주시더라고요. 막 치킨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돈가스도 사주고 이래서 하게 됐는데, 어쨌든 파이콘에 왜 제가 참가하기 시작했고 특히 준비위원회를 하기 시작했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코드 한 줄 안 짜는 엔지니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내용, 이렇게 삽질을 했다 이런 내용, 그리고 앞서 어떤 분이 방금 챗봇 나와가지고 뭔가 막 나왔잖아요. 저게 왜 훌륭한 걸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개발자로서의 커리어를 생각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 왜 하고 있는 걸까?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컨퍼런스가 가지는 특징들이 파이콘은 굉장히 달라요. 개인정보를 일단 그 어떤 스폰서 회사에다가도 주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컨퍼런스 끝나면 다 삭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마케팅 도구나 이런 걸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파이콘의 내용이나 프로그램들을 그 순전히 개발자를 위한 목적으로만 구성을 하는 노력이 있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 파이콘을 해서 뭔가 내년을 위한 뭐 시드머니를 만들자 이런 노력이 보이지 않고, 온전히 당해년도에 개발자들을 위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만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네, 3년 동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니, 그죠? 지금 다 아시겠죠? 저는 스티커 덕후들이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그 파이콘 그 메인 스티커를 1800장을 찍으셨대요, 디자이너님이. 근데 참가자가 2000명이 됐는데 200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200장 더 찍으면 되는 건데 이 스티커를 더 많이 찍어서 다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어른이잖아요, 우리는. 7살짜리 애기들이 아니고. 신기했고, 그리고 뭐 지금 뭐 한참 휴가 기간인데 와서 공부하고 계시고, 그리고 2014년에 250명, 2015년에 750명, 그리고 작년에 1500명, 그리고 이번에도 20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위원회 자체는 사실 어떻게 재밌냐면, 그 오늘 많은 분들이 슬랙 채널에 들어와 계실 텐데 랜덤 채널에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네, 아저씨 농담은 원래 재밌는 건데 사람들이 동심을 잃어서 그렇게 한 거고, 열린 조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이트닝 토크나 뭐 아이돌봄, 영코더 같은 정말 앞서 말했던 개발자들을 위해서, 개발자들을 더 참여시키기 위해서 네,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새로운 경험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되게 상투적인 말투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개발자 아니면 엔지니어로서 할 수 없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 예를 들면 아까 뭐 저 프로그램 팀에서 하는 세션 받아가지고 분석하고 테트리스하고 뭐 이런 재밌는 것들, 그리고 뭐 월급은 한 군데서 받지만 일은 두 군데서 하고 있는 즐거움,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이콘에 와서 아 이런 프로그램은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렇게 도전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의지가 있으시면 와서 하실 수 있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아이돌과 명코더도 누군가가 파이콘에 아저씨들이 많이 오는데 아저씨들을 더 많이 오려면은 집에서 무럭무럭 사고를 치고 있는 애들을 데리고 오면 괜찮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시작해서 실제로 구현이 된 케이스거든요. 사실 어떤 새로운 케이스, 어떤 아이디어가 더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걸 할 계획이냐면 이게 그 파이썬 유저 그룹의 정관의 첫 부분이에요. 밑에 보시면 네, 잘렸구나. 파이썬 잘렸네요. 제가 화면 비율을 안 맞췄습니다. 줄여 말하면 파이썬 랭귀지를 확산하고 기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무언가의 행위를 파이콘 아니더라도 더 다른 무언가의 활동을 통해서 저는 더 기여를 하고 싶고 코드 한 잘 안 짜지만 여러분들의 그 신기한 모습, 스티커 좋아하는 모습들이 너무 즐거워서 하여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된 라이트닝 토크는 여기서 끝이고요. 내일도 재밌는 세션과 재밌는 라이트닝 토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일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